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한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난 6개월간 91%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달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도 줄게 되면서 부진한 내수 상황을 반영했는데 특히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위축되면서 3.8% 줄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한 달 만에 1%포인트 격차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요아힘 나겔 독일 주간 총재가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복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급격한 금리 인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늦여름께 들어서 목표 수준에 근접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다시 반등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텐베거 1000%의 상승률을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소식부터 간단하게 짚어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경제 지표의 호조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망감이 공존하게 되면서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약 7% 급락한 데 이어서 이날도 6%가량의 약세를 이어갔고요. 또 다행히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발 쇼크를 다소 되돌리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이 정보보안과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HLB가 향후 3주 이내로 FDA 승인을 재신청하겠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요. 오늘 그룹주들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금 이 시각 0.65%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고요. 26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현재 이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0.63% 빨간불 켜고 있는 코스닥 760선을 돌파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현재 매수세로 전환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이 나란히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오늘도 저희가 끌어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다행히도 이번 주 내내 시장을 괴롭혔던 이 외국인 수급 부진, 오늘 들어서 다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로 돌아섰는데요. 그래도 좀 반도체 투톱의 반등이 좀 아쉽네요. 네. 선물 쪽 매수긴 한데 코스피 쪽에서는 아직 그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도 뭐 매도세가 상당히 좀 줄어가지고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갈지 여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우선은 수급 상황에서 최근에 외인들이요. 이번 주 내내 매도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매도거든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쫙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엔비디아가 또 어제 많이 빠졌죠. 6%대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되돌림 반등이 더 이상은 안 빠진다. 시간으로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 심리를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의 움직임 자체를 조금만 더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지표 자체가 잘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는구나. 미국 GDP 같은 경우도 잠정치가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큰 침체 가능성이 현실적인 지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경계감은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상황들을 깊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조건들이 당연히 필요했던 게 이 외인들의 좀 수급 상황인데 아직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좀 매도가 멈췄다는 거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상황에서 과연 이 외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와줄지 그리고 종목들의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좀 어떻게 보일지가 조금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선 계속 강조드리지만 9월 금리 인하와 그 시점, 뭐 11월 대선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9월 금리 인하 되고 나서 한 1주에서 3주가량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중순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투자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현재 거래 대금 자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 거래량 자체가 너무너무 적어요. 네,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저평가됐다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 쪽이 없거든요.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지조차 않아요. 수급이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인들의 조금 수급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요. 조금만 천천히 시장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외인들의 대규모 매도 행렬이 다소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다시 한번 지켜보시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렸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딥페이크,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이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무려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허위 영상물의 피해 미성년자는 최근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지만 텔레그램의 폐쇄적인 특성상 검거율은 아직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도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강세 보일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전에 말씀드리고 했지만 한동안은 이슈 자체가 계속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선은 이번 주까지는 이슈는 무조건 돌죠.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한데 다음 주 초까지도 우선은 이슈 자체가 돌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자, 하나씩 보자면 센젤렉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간외로도 많은 상승을 보였었고요.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빠져있지만 7%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8%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좀 밀렸던 모습에서 다시 또 시간외로 상승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들. 자, 그리고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12%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차트상으로는 아직 좀 자리가 열려있는 종목인데 바로 전 저점 자체가 또 걸리는 부분이 1,200원짜리라서 조금 맞고 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싹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은 아니었지만 9%대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가 좀 빠졌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가장 강한 종목은 라온 CQ어인데요. 현재 15%지만 장중에 24%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플랜티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오늘 시가 부근이긴 하지만 오늘 15%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다가 빠졌던 모습. 근데 차트를 좀 가만히 보시면은 플랜티넥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어제 이제 윗골이 달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또 윗골이거든요. 조금 약간 걱정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지키고 있어 또 보니까. 그러면 과거 데이터상의 차트 데이터상에서의 이 지키는 라인 그거 보자고요. 종가 자리 3,150원짜리 전 여기. 네.
돌파 자리가 나오는 건데 여기 돌파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포인트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뭐 큰 폭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바닥에서 좀 돌리는 그림이랄까요? 여기 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올려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들이 슬슬 나오다 보니 조금 양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우선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없을 것 같고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저께 이제 상한가지를 밀리지만 않는다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진 않다. 조금 천천히 보자.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차트 꽉 차 있죠. 보시면 이 종목 보자면요. 이 자리잖아요. 여기 큰 하단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인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얼추 라인 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큰 박스로서의 대응 자체가 나오는 자리죠. 그렇죠? 여기 자리잖아요. 여기 시점으로 딱 거의 이 자리들 도달하면서부터 해서 약간씩 윗꼬리가 잡히기 시작해요. 한 번 더 크게 갈 수도 있지만서도 이 매물벽을 과연 잘 돌파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의 급등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특히 현재 2,400원대 부근인데 한 2,300원짜리 만약에 이탈 자리가 보인다면은 이 자리에 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몇 개만 추려드린 건데요. 다음 주 초까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그 시장의 단기 테마 트렌드상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줄어든다고 할까? 뭐라 그럴까요? 들어오다가도 급등 나오고 바로 빠지고요. 크게 가지 않아요. 길어봤자 한 1주 정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딥페이크는 현재 일주일가량 왔어요. 이미 시기적으로. 그래서 오늘이거나 다음 주 초가 거의 끝자락일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현 시점부터의 신규 접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는 테마를 보면은 그냥 개별 테마 이슈로 뭐 바이오 이슈든가 각자의 테마 이슈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치고 가요. 어떤 특정 테마가 무리를 짓고 있지는 않아요. 좀 약간 약하거든요, 요즘에. 듬성듬성이에요. 뭐 다시 지금 뭐 대왕고래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타로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단타 대응을 하면서 매달 수익을 내지만 최근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렵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리지만 원금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수익 나는 거거든요. 네, 원금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네, 아셨죠? 이걸 기억하시고 꼭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딥페이크 관련주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구었지만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 신규 접근은 다소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이어서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까지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저희가 특징 대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0.9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대 강세 보여주면서 어제의 낙폭을 다소 회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또 어제 6% 이상 강세로 마감했던 LG 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다소 0.64% 약하게 밀려나면서 그래도 어제 되돌림은 다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기대감 자체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좀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도 사실 블랙웰 이슈를 가지고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은
문제가 없다는 거에 안도감을 내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반등 포인트가 이제 오늘 나오고 있기는 해요. 자, 근데 그 폭 자체가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좀 그런 자리긴 합니다. 대형 추세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이런 자리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잡아드린 라인입니다. 끝자락이라고 보고 이 추세에서의 이탈 자리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예요. 지금 제가 그어드린 자리가. 여기 맞고 올라갔던 자리고요. 여기 자리도 있고 여기 쌍바닥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급하게 빠졌지만 이 자리 지지하려고 깨졌지만 바로 올려치는 자리였고요. 다시 최근에 터치하고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추세입니다. 이게 대형 추세예요. 사실 하이닉스는 현재가 자리에 매수하기에 굉장히 뭐예요? 아주 양호해요.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언제 다시 올라갈 거야. 우선 20만 원 회복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최근에 터치했다가 다시 깼잖아요. 자, 엔비디아가 정말 중요해진 게 뭐냐면 3분기가 되겠지 앞으로. 3분기가. 4분기에 뭐예요? 블랙웰을 출시가 아니라 납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3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3분기 컨콜을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4분기 중순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전에 이미 뭐가 될까요? 납품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체크해 봐야 될 게 현재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가격적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예를 들어서 한 17만 원 정도랄까? 17만 원 부근에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지만 17만 원 부근의 아랫자리는 이거는 뭐다? 매수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분기 실적 당연히 너무 좋을 거고 이 추세를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선수들의 접근 자리라고 할까? 기다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걸요? 이 근처 자리가. 근데 지금 또 나왔잖아요. 몇 번 지켰던 거야 도대체가. 몇 번이나 꾸역꾸역 지켜졌던 자리라고요. 웬만하면 안 깨질 자리.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외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적인 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기관이 오늘 조금 잡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매도를 쳤다가 다시 한번 잡긴 하는데 아직 수량적으로 좀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 그림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삼성전자도 보면 현 추세의 대형 추세 자리로 봤을 때 저 끝자락 2022년 끝 하단 자리부터 라인을 맞춰보자면 이런 자리가 굳이 완성은 돼요. 참 답답한 자리인데 이게 이제 완전 끝자락 라인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설마 이 자리가 올까 싶었던 자리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끝자락하고 2022년입니다. 23년 완전 1월이었나요 그때가?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요 자리가 완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끝자락 연결했을 때 그 하단 자리에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경우 완전 끝자락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렇게까지는 안 잡고 여기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라인을 잡아왔었단 말이에요. 거의 얼추 이런 느낌으로 잡아왔었는데 여기도 두 번째 라인은 있긴 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봐야 되나 싶은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구조상으로 약간 이렇게 맞죠? 이 정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 라인이 얼마냐면은 7만 원대 초반짜리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리까지는 안 와요. 최근에 하이닉스랑은 좀 다르죠.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깨졌다 올라간 건데 삼성은 그렇지는 않아요. 삼성이 지금 7만 5천 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열어두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전저점 자리가 형성은 되어 있어서 한 7만 4천 원 기준으로 해서는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밀릴 걸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사실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7만 원까지 열어두고 7만 원부터 해서 얼마까지? 7만 원까지 안 올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낮네요. 한 7만 2천 원 볼까? 7만 자 정확하게 볼게요. 잠시만요. 얼마를 봐야 되냐? 7만 2천 원 맞네요. 7만 2천 원부터 7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의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적어드릴게요. 7만 2천 원부터 7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보자. 최악인 경우 7만 2천 원짜리 이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때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오늘.
LG 엔솔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빠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밑꼬리 달고 반등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꾸준하게 사인을 좀 들여와서 잘 갔어요. 시장의 시선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높이 있는 IT 관련주들 고평가돼 있는 거 그런 거 안에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고평가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으로 보자면 IT 주들은 그래도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은 저평가돼 있다는 매력인 거지. 요 포인트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 보면은 미국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예, 참 잘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또 시장에서의 지수의 움직임에 변화를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찌됐든 바닥에 있고 많이 내려온 종목에 관심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 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뭐 ESS 이슈가 이제 나중에 크게 이슈화 될 거다, 성장할 거다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의 시선, 특히나 외인 시선은 일단 싼 거 사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데요.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서서히 이게 매물벽이라고 할까요? 존재하는 구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좀 비중이 크시다면 저는 그래도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기아 마지막으로 볼게요. 현대차가 오늘 어제의 소폭의 반등 나왔다 빠졌었고 오늘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크진 않은데 기아가 어제 오늘 좀 반등이 올라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기아, 현대차 차트를 먼저 보자면 현대차는요. 추가로 해서 볼게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보시면은 아래가 이제 기아인데요. 차트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일찌감치 바닥을 찍고서 좀 빠르게 올려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횡보하면서 이런 그림이었는데 기아는 깨졌다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제서 발동 거는 거예요. 약간 늦게. 키 맞추기 중이에요. 키 맞추기 중인데 우선 저는 기아의 움직임이 둔한 걸 보고서 현대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의 이 기아의 움직임을 보니까 결국 같이 가겠구나. 매력도가 또 기아가 높아지고 있네. 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대나 기아나 관심권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현대차도 말씀드렸었던 저기 박스권 자리에 상단 자리를 돌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부터 뭐예요?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겁니다.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많이 보이니까 자동차 업종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대형주들 다시 한번 톱파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지 저희가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이 ABL 바이오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35,0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지금 시각 ABL 바이오 여전히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1.4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약 34,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어제 52주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해줬었죠. 앞으로 추가 급등이 더 나올 수가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치료제 이슈의 제2의 유한양행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부터 해가지고 유한양행은 오늘 또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ABL 바이오를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35,000원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과거에도 저 자리가 있었는데 보시면 자, 요거를요. 더 갈 거란 기대감이 있으신 건 저도 알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만 더 가면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한 37,000원, 뭐 8,000원 조금만 더 가면 4150원이 최고가였어요. 역사적 최고가.
저기만 간다면 4만 원만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매물벽 자체는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 제가 거꾸로 되돌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떠세요? 떨어질 것 같지 않죠?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죠? 네, 약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똑같아요. 이게 보시면 차트 거꾸로 본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이 종목 매수한 시청자님의 조금 심리를 건드려 보려는 거예요. 이 바닥 자리에서 이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닥에 대한 인식이 강하니까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보자면 여기선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더 갈 것 같은데 좀 걱정은 되고 약간 기대감만 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내가 매수하려는 딱 자리를 한번 동그라미를 치고 라인을 긋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보신다면은 차트를 가로로 놓으시고 한번 쫙 펼쳐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꼭지 자리가 라인에 걸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잖아요. 이런 자리는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뭐다? 사지 마세요. 대응 못해요. 대응 못해요. 여기는 무슨 영역이다? 현재 이 자리. 여기서 완전히 올려쳐가지고 이렇게 횡보했다 가는 건 모르겠는데 현재 이런 자리는 뭐예요? 완전 선수 자리예요. 선수 자리. 선수의 영역이에요. 스캘퍼들의 영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대를 갖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 희망적인 거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자리가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들은.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 크게 안 빠져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비중이 그리고 20%면 좀 많은 거예요. 요 고점에서는. 여기서는 비중이 5% 정도 진짜 많아야 10%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패턴으로 치면서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때 올라간 다음에 조정 자리 보고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조정도 바로 하루 조정이 아니에요.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조정은 봐야 돼요. 이때 마찬가지거든요. 조정을 왜 1주, 2주를 봐야 되냐면 차트를 보시면 이 과거 차트예요. 이거 ABL 바이오. 가다가 따라가고 싶잖아요. 매수하신 자리 이런 자리거든요. 근데요. 여기 거의 한 달 빠졌어요. 올라가다가도 한 1주, 2주 머물렀다가 또 빠져요. 못 가거든요. 올라가려면 1주에서 2주 안으로 여기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된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이제 조금은 이제 겁을 먹으셨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죠? 스캘핑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뭐 파세요, 뭐 홀딩하세요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닌데 만약에 저라면 이 자리에서 저는 안 사요. 사더라도 조금만 수익 나오면 일단 팔고 나오고 지금부터 향후 1주에서 2주의 움직임을 볼 거예요. 근데 나올 만한 이슈는 다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어제도 그렇고 윗골에다가 빠진 거 보니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좀 타협하시고 비중이라도 줄여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2만 7천 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 시각 현재 현대모비스입니다.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모멘텀에 어제 바로 61선을 터치하나 싶더니 오늘은 0.2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현재 약 24만 원 선, 2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회사 괜찮습니다. 어제 일종의 반등 나왔다 빠지긴 했지만 문제될 자리는 전혀 아니고요. 큰 추세에서도 차트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2022년부터 해서도 큰 바닥 찍고서 돌리는 그림이 좀 포착이 좀 되니까 거의 끝자락에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의 흐름도 보면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하락이 좀 나오는 거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 갈까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1차로는
한 22만 7천 원이시니까 보자. 그래도 여기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한 2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기다려볼 만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현대모비스 현재 자리 매수가 나쁘진 않거든요. 매수해 두셨다면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 아니라 내년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보시는 게 좋아요. 현실적인 그 흐름에서 말씀드리면 얘가 등락을 거듭하니 과정을 보였는데 최근에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요 근래의 흐름에서 보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 느낌이 오시면 좋은데요. 더 올려볼게요. 잘 보이게. 아이고.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할까? 좀 두꺼워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실까요? 이때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그렇죠. 약간은 더, 아주 약간은 더. 이 미세한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손바뀐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투 관점으로도 많은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그림들, 매수를 하고 나서 막 던지고 뭐 팔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 추세상으로는 무너지진 않고 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형적인 그 대형 그림의 추세상으로는요. 돌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림이라고요. 천천히. 그래서 기다리시면 올라가는 자리고 매수하신 그 자리 자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여기 저는 길게 보고 전고점 아예 다 넘어가는 거. 27만 원 넘어가고 30만 원 가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시간 걸려도. 그래서 적금 넣었다 생각하시고 모비스는 그냥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이 코로나19 관련주죠. 진원생명과학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4,220원, 이 고점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비중은 15%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2,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이 투자 경고 지정이 해제된 종목인데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최근에 사신 건지 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은 과거에 사셨다면은 매도 기회를 놓치신 거고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너무 대응이 안일하셨다. 네, 조금 이런 좀 상황이네요. 일시적인 반등을 좀 노리고 싶지만서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매번 똑같은 차트, 제 방송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게 지금 자리가 또 참 애매한 자리인 거 아실 거예요. 맨날 제가 똑같은 차트 대응을 해요. 변하지 않아요. 과거치 데이터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차트들도 결국 이렇게 돼요. 왜? 매번 똑같은 얘기를 수개월째 반복하니까. 그쵸?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매도 자리다. 어디가 매도 자리야? 여기 근처가 한번 매도 자리가 있었네. 손절 자리겠죠? 여기가 또 보이네. 그쵸? 이탈하면 일단 빠져나와야겠지? 이거 알잖아, 우리가. 여기가 또 잡혀있네, 여기가. 보니까. 근데 여기 걸려있어, 여기가. 걸려있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은 어떻게 해? 답이 없어. 일단 홀딩해야 돼.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지금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손절가를 2번 자리나 이 2번의 자리를 걸쳐 내려오고 나면은 사실 더 이상 떨어지기도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손절은 아니에요.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서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럼 내 이슈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슈가 없어. 끝났어요. 코로나 이슈, 치료제 이슈. 나온들 먹히질 않아요. 이제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떨어지지 않을 거고, 떨어져봤자 조금 떨어질 거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러다 한번 쫙 뭔가 이슈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옳다쿠나 하고 일단 나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하루 이틀 상황 보시다가. 그래서 우선 지금은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응 자체가 조금 너무 안일하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조금 상황 보다가 잘 빠져나오시고요. 우선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한 번의 반등을 노리고 정리해야 될 시점이고요. 수익은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포기하시고 최근에 다시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종목이 수익 나고 계시면은 예를 들어 다른 종목이 수익이 10% 수익이다, 어떤 20% 수익이다. 그러면
요 수익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익난 금액만큼 있죠. 이 손절을 그만큼 시키세요. 이거를 진원생명각을. 그러면서 원금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거 절대 물 타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수익 난 거 가지고 이 손실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보기 싫더라도 짱 박혀 놨다가 다른 거 수익 나시면서 조금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아시죠 방법? 예, 이렇게 덜어내면서 요 원금을 맞추시는 거지. 그 방법을 취하시면서 대응하시다 보면은 실력이 느실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어요. 아셨죠?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아셨죠?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를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 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이 삼성전자 Z 시리즈 폴드 제품에 PCB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인터플렉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14,0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인터플렉스 1.7%가량 강세 보여주면서 11,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또 올해 세계 스마트폰의 예상 출하량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조금 더 이 상승 탄력을 받는 게 충분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회사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꾸준하고요. 성장성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아마 사상 최대 매출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재무추이 잠깐 볼까? 재무추이라고 여기 키움증권 기준으로 0663번이 있는데요. 재무추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한 20년치인가? 이렇게 20년치의 재무가 나와요. 쭈루룩.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사상 최대는 아니겠구나. 여기 뭐 9천억대 거의 1조도 한번 찍으려다 말려다 하고 있었네요. 최근래 들어서 요 근래 18년부터 치자면은 최고 실적을 보이는 게 올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회복을 많이 했던 거고 보면은 EPS 기준으로 따져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EPS 1171.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왔고 5%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PER도 9배 정도면은 이 종목이 예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슬슬 올라가기 직전에 보였었던 현재 저 PBR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2023년 거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네요. 차트가 내려왔으니까 또 비슷비슷하겠다.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이 더 좋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우선 확실한 것은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는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더 살까요? 이미 충분해요. 20% 충분하니까 더 사지 마시고요. 여기 매수하신 자리 있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베팅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분할 매수 차원으로 대응입니다.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여기가 매물벽 자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14,000원 자리가 매물벽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딱 자리이기 때문에 14,000원부터는 조금 걸리긴 할 거야. 그래서 한번 좀 튀어가지고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여기 위에부터는 좀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으면 좋긴 해요. 추천드리는 단가는 쉽진 않겠다.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물타지 마세요. 이거 사신 만큼 더 사야지 13,000원 돼요. 그래서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우선 기다려보자. 목표가를 제가 15,000원까지 설정해 드릴 거니까 시간 조금 걸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HL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1,5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0.4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약 34,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이 기업 PBR을 보자면요. 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주가 반등 모멘텀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HL만도가 보시면 여기가 차트 이렇게 펼쳐봤을 때 눈에 띄는 자리들이 있어요. 라인 하나 그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자리 정도 약 여기가 42,000원 자리입니다. 왜 이 라인을 제가 그었냐면
여기에 슈팅한 여기 안 왔구나. 여기 횡보했던 자리랑 여기 나름 이 근처 자리들이거든요. 약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자리가 이제 거의 매수 자리 근처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자리를 돌파하면은 이 라인 이게 저항 자리가 돼요. 이 저항 자리를 크게 돌파해 주면은 한번 슈팅이 쫙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번 나와 줬었는데 여기가 또 점점 두꺼운 매물벽이 있다 보니까 결국 못 가고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장이 또 하필 또 안 좋아져가지고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42,000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손실은 안 나실 건데 과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아마 매수가 오시면은 막 파시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격은 얼마냐면 45,000원.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 꽉 힘을 주고 버텨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매수 자리이기도 하고요. 좋은 자리예요. 흔들릴 때마다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이긴 해요. 근데 이미 비중은 꽤 많으시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 홀딩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갈 거고 매수가 왔을 때 파시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45,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여기 자리부터 어떻게 갈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홀딩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65,0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이 시각 이 ISC 현재 상황에서는 3.8%가량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52,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가가 65,000원이시고요. 충분히 조정받았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신 건지 보통 이제 이때는 매수를 잘 안 하시거든요. 6월 달, 7월 달 아니신 것 같고 일전에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작년 7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이 굉장히 여러 차례 눈에 띄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완전 다 손절 자리를 다 놓치고 나서 바닥까지 확인한 다음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면 7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7만 원까지는. 7만 원부터가 문제지 현 자리에서 딱히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으로는 가요. 이 종목도. 7만 원이 문제예요. 7만 원까지 올라오잖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약간의 뭐 지지든가 슈팅이 나오든가 떨어지든가 이 그림이 나올 거라 7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요. 종목들 다 그래요. 이렇게 전저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으로 차트 한번 봐보세요. 7만 원 라인 그거 보고 보세요. 요 장대 양봉으로 꽉 차 있는 이 꼬다리 자리가 진짜 7만 원이다. 네. 여기 걸리는 자리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지키려 했던 자리도 있네. 밑꼬리 잡고 7만 원.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7만 원 오면 연락 주세요. 그 전까지는 딱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다시 한번 손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보면은 아우딘 퓨처스가 어제 이제 급등이 좀 나왔다가 오늘 좀 다시 좀 빠졌어요. 어제 1,980원까지 올랐다가 2,000원을 안 가네. 80원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왔는데 이슈가 뭐였냐면 삼성 SDI 쪽 전고체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딘 퓨처스의 이제 최대 주주가 갑진이라는 회사예요. 2차 전지 회사인데 충방전 업체예요. 근데 이 충방전 업체인데 배터리를 갖고 오면 이제 열심히 충전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거든. 그리고 이 아우딘 퓨처스의 갑진이 여기 다 대기업만 상대해요. 작은 기업 상대 안 해. 뭐 다 대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 바로 다이렉트로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쪽에 핵심 이슈가 되면서 올랐었던 건데 이거보다도 현재 그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오젠의 선크림을 검색하시면 네, 에스쿱스 사진이 이렇게 떡 나옵니다.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아마존 사이트 들어가면 나옵니다. 해외에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무료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어요. 네. 본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매출은 네,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선크림 있죠? 제가 저번에 무료 강연회 때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거 네, 역시나 뭐 선물로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우선은 상황상 보면 매출은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정황이 매출에 집중되어 있어요. 3분기 매출부터 해서 완전 점프업이에요. 저는요 아우디 퓨처스를 애프터 VT라고 저는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현재 아우디는 그냥 여기쯤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쯤 있다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VT의 성장 곡선과 성장 스토리가 좀 비슷하거든요. 예전에 VT가 저 바닥에서 올라갈 때 시작하기 전에 뭐였냐면 BTS를 모델로 썼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쫙 올라오고 천천히 매출 확대해서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우딘도 결국에 그런 그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가 뭐 많이 오르지 않는다. 아마 거의 매수가 근처이실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매수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마이너스 몇 %시거나 플러스 몇 %거나 이럴 겁니다. 지금 보통 네, 그런 상황이실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냥 지켜보세요. 오히려 지금도 매수하기 정말 좋아요. 어느 순간 또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어제 손바뀜이 조금 있었다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SK케미칼이 좀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손절가 터치하면 무조건 파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안 받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거고 제가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왜?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아셨죠? 자 그리고 LG화학인데요. 자, LG화학은 오늘도 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약간 시가 대비 밀리긴 했지만 아직 굉장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고 LG생활건강도 어제 좀 밀렸지만은 원체 추천드리고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왔었죠. 화요일 날 사인 드렸었는데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긴 하나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해 보시고 대응해 보자.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은 시프트업을 제가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잡다 보니까 손절가를 터치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매수하기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거는 아마 들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중국 파노 보세요. 대주주가 텐센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좀 기다려보시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손절가 터치해서 제가 정리는 하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 포트에 차근차근 이제 편입을 해보자고요. 다시 자 현대차부터 하나씩 편입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기다렸던 것은 여기 자리 이 박스의 상단과 하단 자리에 돌파가 나오는 거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이슈는 너무나 당연히 좋죠. 뭐가 있습니까? 배당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잖아요. 이 라인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가 딱 좋은 자리가 오지 않았나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매수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매수가는요.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천천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28만 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2차 목표가는 최근 자리에 신고가로 갈 수 있는 30만 원대 자리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나 짧습니다. 24만 4천 원 이탈 시에는 과감히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보도록 할 테니까 현대차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현대차까지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저희 최고 수익률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물러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엔비디아발 후폭풍 이후로 우리 시장 다소 진정이 필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 모멘텀의 부재로 인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템베거 메이킹 종목은 현대차, 양호한 실적과 더불어서 이 차트 흐름이 긍정적이란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